2026년 이란 전쟁이 한창인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문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중국 기업과 이란 사이의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사일 부품, 그것도 이란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최첨단 유도 제어 장치 153종의 정밀 부품들. 중국이 이란의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무기라는 것이 어떻게 국경을 넘고 법을 넘어 흘러다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첩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납치한 기관. 1972년 미넨 올림픽 테러 배후를 추적해 암살한 기관. 이란 핵 과학자들을 제거하고 핵시설에 바이러스를 심은 기관. 모사드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번이 그랬습니다. 모사드의 선전 계정.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계약서. 한쪽은 중국 기업, 한쪽은 이란. 품목은 미사일 부품. 구체적으로는 지대공 미사일의 유도 및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163종의 서보 메커니즘 부품들이었습니다. 모사드는 왜 이 문서를 공개했을까요? 단순히 적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중국을 향한 메시지, 미국을 향한 메시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겠다. 163종의 서보 메커니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서보 메커니즘, 영어로는 servo mechanism. 간단히 말하면 명령을 받아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파워, 스티어링, 드론의 방향 제어 장치, 로봇의 관절 부품, 그리고 미사일의 유도 제어 장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때 방향을 수시로 조정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경로를 수정합니다. 목표물이 움직여도 따라갑니다. 그 정밀한 방향 제어를 담당하는 것이 서보 메커니즘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즉 땅에서 하늘을 향해 쏘는 미사일, 비행기를 격추하는 무기, 드론을 요격하는 무기, 순항 미사일을 막는 무기. 그 핵심에 서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 부품을 왜 중국에서 구해야 했을까요? 이란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발달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보 메커니즘만큼은 자체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극도로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가공, 극한 온도와 압력에서도 작동하는 소재 기술, 초고속 신호 처리 능력,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서방의 기술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독일, 일본도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에 팔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 부품을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사실 국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잠깐 살펴봅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경제협력, 에너지 거래, 그리고 안보협력.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삽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할인된 가격에. 이란은 중국의 투자를 받습니다. 인프라 건설, 산업 개발, 그리고 은밀하게 군사기술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장 강하게 대항하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강하면 미국이 중동에서 힘을 소모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힘을 소모하면 중국이 다른 곳에서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돕는 것은 이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란에 이 부품들을 보낼까요?
직접 보내면 됩니다. 중국 기업이 이란 기업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미국이 즉시 제재를 가합니다. 해당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달러 거래를 막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제재는 치명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됩니다. 달러를 쓸 수 없으면 국제 거래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들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 위장. 서보 메커니즘은 군사용이지만 비슷한 부품이 산업용으로도 씁니다. 공장 자동화 장비, 의료기기, 농업기계, 서류에는 이런 용도로 적습니다. 산업용 자동화 부품, 평화적 목적의 상용 제품, 세관을 통과합니다. 제재를 피합니다. 두 번째 방법, 우회. 중국에서 직접 이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3국을 거칩니다. UAE의 두바이, 터키의 이스탄불, 이라크의 바그다드, 중국에서 두바이로 갑니다. 두바이에서 이란으로 갑니다. 출처가 흐려집니다. 세 번째 방법, 중간 유통 제거. 모사드가 공개한 계약서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입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보통 무기 밀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고, C가 최종 구매자에게 팝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정보기관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이 직접 이란에 납품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없앴습니다. 왜 중간 단계를 없앴을까요? 역설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각 단계에서 정보가 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간 거래상이 정보기관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이 강합니다. 그 치밀함이 이번 문서 공개에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 관련 기술을 지원한 것,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훨씬 길고 깊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중국은 이란에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HA-8 대전차 미사일, 중국제 미사일이 이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990년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될 때 중국은 이란의 핵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공식적으로는 중단했습니다. 2000년대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제 부품이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0년대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파테백십 미사일, 이것들의 기술 계보를 추적하면 중국의 기술이 녹아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모사드가 공개한 이 계약서,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이란 군사기술 협력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 이런 거래를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첫째, 제재의 한계.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그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은 기업이 사라지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사무실을 옮깁니다. 대표이사를 바꿉니다. 쉘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실체는 같지만 외형이 다른 회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둘째, 증거의 어려움. 서버 메커니즘이 산업용인지 군사용인지 서류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물건을 압수해서 분석해 보기 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셋째, 외교적 계산.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중이 아닙니다.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중미 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타이완 문제, 무역 문제, 기후 변화 협력.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 복잡한 계산 속에서 이란에 흘러가는 부품들은 빠져나갑니다. 이란이 이 부품들로 만드는 것, 지대공 미사일.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란은 자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바르 373, 이란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러시아의 S-300과 유사한 능력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샤파크,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세잘, 단거리 방공 시스템. 그런데 이 시스템들의 실제 성능, 이번 이란 전쟁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 정밀 유도 미사일, 전자전 장비, 이란의 방공망이 이것들을 완벽하게 막지 못했습니다. 이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 약점을 채워줄 핵심 부품이 서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그래서 중국에 손을 뻗었습니다. 만약 이 부품들이 제때 공급됐다면 이란의 방공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더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미국의 순항 미사일 일부가 격추됐을 수도 있습니다. 모사드가 이 계약서를 굳이 공개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거래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공개함으로써 이 거래가 더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더 큰 그림입니다. 국제 무기거래의 세계, 공식적인 무기거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한국이 폴란드에, 프랑스가 인도에, 정부 간 계약, 공개적인 협상, 의회 승인, 언론 보도. 그러나 이 공식적인 거래의 그늘에 거대한 비공식 거래의 세계가 있습니다. 제재를 피한 거래, 위장한 거래, 우회한 거래. 냉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규칙보다 이익이 앞설 때 규칙을 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중국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도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판 적이 있습니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제재를 피해 다양한 나라에 무기 기술을 흘립니다. 이스라엘도 과거 중국에 군사 기술을 수출해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 무기 거래의 세계에는 성인 군자가 이제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PPH 채널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 무기 거래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한국이 판 무기, 한국이 판 탄약.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국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무기가 쓰이는 전쟁의 결과에 판 나라도 일부 연루됩니다. 중국이 이란에 판 서보 메커니즘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했다면 중국은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판 탄약이 이란 민간 시설을 폭격하는 데 쓰였다면 한국은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파는 나라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2026년 이란 전쟁, 그 전쟁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 vs 중국, 이란 땅 위에서 두 강대국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합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 부품을 공급합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더 강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강대국 전쟁의 방식입니다. 직접 총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총을 만드는 부품을 팝니다. 병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나라의 병사들이 더 강한 무기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무관합니다. 모사드가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그 위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서보 메커니즘 163종이 그 증거다. 서보 메커니즘 0.001mm의 정밀도로 움직이는 작은 부품들. 그 부품들이 미사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투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화적 상용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중간 유통을 없애는 치밀함으로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서.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가 국경을 넘어 흘러다니는 이 세계에서 한국도 무기를 팝니다. 세계 4위로. 우리가 판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책임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교과서 안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PPH, people, power, history. 무기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의 대장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진정한 피플 파워 히스토리 팬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